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돈 파는 가게를 오랫동안 꾸준히 구독해 오신 분들과 더 구체적으로는 제 고객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코로나를 미리부터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전 세계 경제와 투자 시장에 이처럼 엄청난 영향을 끼칠지 초기에 조금 안이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돈 파는 가게 구독자분들과 제 고객의 투자 자산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 이 코로나와 같은 외생 변수, 돌발적인 이 외생 변수는 워런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도 똑같이 당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들에게 자산을 맡기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돈 파는 구독자분들과 또 제 고객분들은 참 서민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투자 자산에 손실을 입혔다. 자, 그 점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최근에 전화가 그래서 아주 많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깔깔해진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즘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사례, 또 더 구체적으로는 제 고객분들의 지금 현황을 참고해 가면서 투자 시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등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려는지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제 고객분들의 총자산, 모든 고객분들의 총자산 수익률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언제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분은 마이너스, 어떤 분은 플러스, 각양각색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의 사례도 함께 나누어 보는 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요, 과연 요즘 같은 때에 다른 사람들의 투자 자산은 어떨까? 자, 그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 많이 걱정들 하시죠? 신용위험입니다. 은행 건전성,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보면 정말 하루 이틀 사이, 며칠 사이에 주식시장에 미묘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자, 그것은 어떤 시그널인지 함께 또 나누어 보고요. 자, 이런 와중에서도 두 배나 돈을 벌고 있는 제 고객분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시국에서도 두 배나 수익을 얻고 있는지 그것 또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1, 2, 3, 4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투자 시장의 현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PER, 주식 가격을 그 기업의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PBR, 주식 가격을 그 회사의 그 기업의 또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겁니다. 자, 이제 PER이나 PBR이 아주 주식 시장의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기준,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3일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코스피가 1771포인트에서 끝났죠. 자, 그때 보면 12개월 포워드. 자, 이제 이 PR이나 또 PBR은 선행과 후행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이게 포워드이고, 또 지금까지의 1년, 이것이 이제 밑에 보면 트레일링입니다. 선행과 후행이 있는데, 선행 12개월 PER은 8.9배, 그리고 12개월 PBR, 선행 PBR은 0.69입니다. 또한 이제 후행, 지금까지의 12개월, 후행 PBR은 0.72인데요. 이것을 과거 급락기와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과거 급락기의 후행, 트레일링 PBR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1년 IT 버블 당시, 버블 붕괴 당시가 0.65배였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난 금요일 0.7이니까 거의 근접했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는 0.81배입니다. 또 2019년 미중 무역 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0.80배입니다.
자, 그것과 지금 현재 지난 3월 13일 한국 주식 코스피의 종가를 비교해 보면 0.72니까 거의 뭐 2008년, 2019년 때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과거 급락기보다 훨씬 지금이 이제 심각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떨까? 한번 제 고객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A 고객인데요. 3월 17일 현재 국내 주식 투자한 케이스입니다. 자, 3월 17일 이 방송을 하는 오늘 현재 기준입니다. 오늘 현재 A 고객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 카페24를 그 전에 구매해서 매입했는데 매입했는데 삼성전자는 55,000원에 매입했고 또 삼성 SDI는 281,000원에 매입, 카페24는 34,800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카페24 34,800원에 매입할 그 당시에는 카페24의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엄청 많이 빠졌던 때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이제 밀렸는데요. 코로나가 계속 악화되면서 삼성전자 A 고객 같은 경우 수익률 마이너스 4.55%입니다. 11만 5천원 정도 마이너스인데요. 또 삼성 SDI 이것도 11.39%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카페24는 21.41% 마이너스입니다. 자, A 고객 각각의 이제 매수 시점은 다릅니다. 어쨌든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4%에서 주식 종목마다 무려 한 20% 가까운 손실이 있습니다. 자, B나 C 고객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은 미국 주식에 투자한 케이스입니다. 자, 미국 주식은 방송을 하는 오늘 날짜 바로 어제 저녁이죠. 그러니까 3월 16일 기준입니다. 자, B 고객 보겠습니다. 애플 지금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12.27%입니다. 마이너스 12.27%. 27만 6천원에 한 주당 276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12%이고 또 이제 요즘 달러가 비싸졌으니까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수익률은 또 조금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샀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155불 정도에 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8만원, 17, 8만원 정도였죠. 자,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12.78%인데 이 또한 원화로 환산하면 달러가 조금 비싸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이제 급락 기간을 감안하면 양호하죠. 그런데 C 고객 보겠습니다. C 고객은 아마존을 샀습니다. 아마존 2,162불에 샀습니다. 상당히 아마존은 가격이 비싼 겁니다. 주식이 2,162불에 샀으니까 한 230만원 가까이에 샀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21.9%입니다. 자, 애플. 자, 그 고객도 애플 샀습니다. 그 전에 샀죠. 그때 이 302불 정도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 33, 4만원 할 때 샀었죠. 자, 이 고객이 33, 4불 할 때 샀는데, 302불. 지금 현재 마이너스 19.85%입니다. 자, 이분 역시도 원화로 환산하면 달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하면 또 외화 수익보다는 조금 이제 마이너스가 조금 이제 보완은 되는 셈이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3월 16일 기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성적표는 어떤지 이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의 조금 대표 종목 한 두세 개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삼성전자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기업은. 그리고 LG화학을 가져왔는데요. 삼성전자 지난 1년 52주 최고가가 한 주당 63,5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하는 이 기준 3월 17일 이거는 기준인데 오늘자 기준인데 47,300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6%입니다. 자, 비고 이것을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마이너스 26%. 삼성전자 최고가 대비. LG화학은 지난 1년, 직전 1년 52주 최고 40만 6천 원이었는데 오늘 30만 6,500원. 그래서 마이너스 26%입니다. 자, 미국의 대표 종목 비교해 볼까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자, 애플이 52주 최고가가 327불 정도였는데 어제 저녁 종가가 242불 정도였습니다. 마이너스 26%. 또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지난 직전 1년 52주 최고가 2189불 정도였는데 어제 저녁 종가가 1689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3%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테슬라가 지난 직전 1년 기준으로 최고가가 968불 정도 했습니다. 약 969불 정도 했는데, 어제 밤중에 어제 종가가 445불 정도에 끝났습니다. 자, 무려 54% 마이너스입니다. 자, 보면 삼성전자, LG화학과 그리고 애플과 또 이제 아마존의 한국과 미국의 대표 종목들을 조금 비교해 보면 변동폭은 마이너스 하락폭이 거의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유독 훨씬 일반 평균보다 2배 이상 떨어졌죠. 이것은 제가 한번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미스터리 프리미엄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래의 기대감이 큰 종목들은 많이 오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데 시장이 나쁠 때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 영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비고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수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오늘 종가 47,300원을 기준으로 직전 52주 최고가인 63,500원에 도달하려면 오늘 종가의 34% 정도를 벌어야 수익을 얻어야 직전 최고가에 도달한다 이 뜻입니다. 자,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3%의 수익을 얻어야 직전 1년 최고가에 도달합니다. 애플도 35%를 벌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마존도 30%를 벌어야 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종가, 어제 저녁 종가의 2배 이상 118%를 벌어야 직전 1년 최고가에 도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동안의 낙폭이 상당히 많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고객들을 또 이제 한 번 더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제 다수 고객입니다. 다수 고객들인데, 제 고객들은 주식뿐만 아니라 연금저축펀드, 일반 펀드 다양하게 하고 있죠. 자, 3월 16일자 기준인데요. 적립식 펀드, 연금저축 펀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많은 펀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밸류 10년 투자, 또 MMF는 별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MMF는 그냥 일반 우리가 보통예금, 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제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인디아 주식 펀드, 또 슈로더 유로 증권, 유럽에 투자하는 펀드, 또 AB 미국 그로스 펀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또 한국 투자 중소밸류 증권 투자 펀드, 즉 이제 한국에 주로 이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또 미래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글로벌 전 세계의 또 소비재 기업들의 대표들에게 이제 투자하는 이런 펀드 등등입니다. 자, 보면요. 한국별로 10년 투자 마이너스 3.50%입니다. 오른쪽에 잔고 수익률. 그 다음에 인디아, 피델리티 인디아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9.87% 아직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 고객들 케이스입니다. 다수 고객 케이스입니다. 제 고객들. 그 다음에 이제 슈로더 유로는 마이너스 6.20% 마이너스. 또 AB 미국 그로스는 무려 41.92%를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입니다. 이거 아직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 중소밸류 증권은 마이너스 21.59%. 지금 현재 제 고객들의 이제 다수 고객들의 이제 기준입니다. 몇 가지를 샘플로 가져온 겁니다. 또 이제 미래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연금 펀드입니다. 자, 연금 저축 계좌에 있는 펀드인데요. 제 고객 중에 마이너스 13.80%를 기록했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한 것보다는 첫째 마이너스일지라도 마이너스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적립식 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시점을 보겠습니다. 한국밸류 10년 투자는 무려 2014년부터 투자했던 분입니다. 또 피델리티 인디아는 2016년도에 투자하신 분이고, 슈로더 유로 펀드는 2016년도부터 또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AB 미국 그로서도 마찬가지. 자, 이 피델리티 인디아 슈로드 유로 AB 미국 그로서는 동일한 고객입니다. 2016년 6월 15일 날부터 시작하셨죠. 자, 그래서 금액도 거의 뭐 한 600여만 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죠? 원금이. 그리고 지금 평가액이 조금 이제 피델리티 인디아는 10% 가까이 현재 벌었고, 슈로더 유로는 마이너스 6% 잃었고, AB 미국 그로서는 무려 40%까지 아직도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였냐고? 바로 2016년부터였습니다. 반면 이제 한국투자 중소밸류 주식형 펀드에는 2018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21.59%입니다. 또 이제 미래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연금 펀드. 자, 이것도 2018년부터. 자, 이분도 거의 뭐 같은 고객입니다. 2018년 5월 15일, 5월 16일. 한국 펀드, 미국 펀드니까 하루 차이가 났습니다. 들어갔던 타임이. 자, 금액은 비교해 보시면 투자 원금이 230으로 동일하죠. 매달 꼬박꼬박 같은 돈을 이제 적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투자 중소형 주식형 펀드는 마이너스 21%를 기록한 반면 미래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연금 펀드는 마이너스 13%로 한국 중소형 주식형 펀드보다는 이분의 경우 상당히 미래 글로벌에 투자한 펀드가 훨씬 같이 마이너스이지만 훨씬 양호합니다. 저는 이제 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부터 주로 이제 해외 펀드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방어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아직 제 고객분들의 제 고객 토탈, 그 수익률은 아직도 플러스입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또 조금 전에 이제 고객들마다의 주식 본 것 같이 또 편차들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근 같은 급락장에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도 사실은 틀렸습니다. 또 이제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국내 펀드하고 조금 다릅니다. 해외 펀드를 오늘 매도 주문을 내면 실제 팔리기에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같이 이제 급락기에 며칠 뒤에 장까지 예상을 하고 어떤 매도 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매도 과정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급락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매도를 미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계속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제 고객분들 마찬가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코로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코로나가 글로벌 공급체인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스템 리스크, 이른바 총체적 위험입니다. 자, 이렇게 전이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 총체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들 부도 위험, 요즘 이제 기업 부도, 한국은 물론 이거냐 전 세계, 또 이제 미국의 세일 석유 업체들 굉장히 지금 신용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부도 나기 직전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신용경색이라 그럽니다. 자, 신용경색이 너무 심각하게 되면 바로 은행의 대출 손실로 바로 이제 이어지죠. 그 결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동성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 위험은 이 기업 부도, 신용 경색, 또 이것이 너무 심각하게 되면서 은행으로 옮겨붙는 돈이 마르는 현상, 이 유동성 위기가 합쳐질 때 총체적 위험, 더 세련되게 시스템 리스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이 신용위험, 부도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로 서버 모기지, 주택, 대출 후순위, 자, 이런 채권들이 터지면서 신용 경색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리먼 브라더스라는 이 금융 기업이 파산하면서 이제 돈이 씨가 말라지면서 달러가 굉장히 이제 귀한 몸값이 되면서 유동성 위기까지 촉발됐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총체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이 무려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1.5%를 이제 금리를 확 내렸죠. 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정도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사실은 0.25씩 따지면 거의 뭐 2년에 가깝게 내릴 수 있는 금리를 이제 운용할 수 있는 폭입니다. 엄청난 폭을 한 달도 채 안 되는 3월 한 달 동안에 두 번에 나누어서 뭐 전격적으로 했죠.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은 제로 금리입니다. 또한 이제 QE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하죠. 대규모 돈 풀기. 자, 이것도 뭐 최근에 이제 단기 공급을 미국에서 뭐 600조 원을 했다. 자, 이 뉴스 어제 오늘 나왔을 건데, 자, 이처럼 세계 각국이 양적 완화 돈을 많이 푸는 것은 우선 이 신용 경색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없다. 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적인 전이효과,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와 이제 돈 풀기를 했다. 자, 이것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당장 기업들이 부도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 연준에서 이 회사 원래 이제 연준에서는 국공채 발행한 것을 돈을 풀면서 사들입니다. 국가나 또 지방자치체 우리나라 같으면 발행한 채권을 돈을 풀면서 사들이면서 이제 돈을 공급하는데, 이 연준은 뭐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국공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민에서 발행한 이 회사채 또 뭐 기업음 CP 같은 것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2008년에도 실제로 연준에서 일반 기업의 회사채나 CP 기업음을 매입했습니다. 어떻게? 중간에 다른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그 회사에 연준이 돈을 공급, 즉 빌려줬다고 해야겠죠.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그 회사가 다른 이제 부실 기업들의 회사채나 CP 기업음을 매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걸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이 총체적 위험, 시스템 위험, 첫 번째는 신용경색, 두 번째는 유동성 위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엄청난 지금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연대해서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정도를 가지고 기업 연준이 회사채나 CP 매입 등등을 통해서 신용경색, 기업 부도 정도는 막을 수 있을는지 몰라. 그런데 은행이 건강한가? 은행의 유동성 위기까지 가는 것 아닌가? 자, 이런 또 의구심을 가지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미국 은행과 한국의 은행들의 건전성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은행 건전성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때는 은행들이 이 파생상품이나 헤지펀드에 그때는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 2008년 이후에 이제 볼커룰, 그전 연준 의장의 이름,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따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해서 이제 볼커룰이라고 하는데, 이 볼커룰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어지면서 은행이 파생상품 헤지펀드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은행이 부실을 방지하는 금융규제 정책입니다. 해서 지금은 미국 은행들의 특히 이제 대형 은행들의 은행 건전성이 2008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호합니다. 한국 시중은행 보겠습니다. 자, 자기 자본 비율 8% 이상입니다. 이것은 BIS 권고 기준을 충분히 채우고 있고, 특히 외화 차입금 비율이요. 금융위기 직전에는 5.2%였는데 2019년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하면 2.4% 정도로 금융위기 직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2019년 3분기 이후에 더 많이 악화되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외화 차입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 수준으로 한국 시중은행도 현재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의 시중은행들의 재정 건전도는 아주 양호하다. 2008년에 비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양적 완화와 또 금리 인하, 그리고 회사채들 연준 매입,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돈, 또 은행들이 부실 기업들 악화되어가는 자 그런 당장의 숨통이 이제 목이 쫄리는 기업들을 지원해 줄 정도는
여유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것은 가계부채죠. 2019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192%인데 미국은 150% 정도입니다. 자, 이 민간 부채 비율의 상당한 몫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죠. 자, 이 주택담보대출은 결과적으로 주택 부동산 이제 폭락과 연관이 되겠죠. 아직까지 다행입니다만 이 코로나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아직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거의 뭐 영향이 없다. 라는 정도인데 이것도 조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은 너무 깊어지고 소비 수요 위축을 너무 심각하게 이제 타격을 하면 이 또한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더 걱정할 수 있는 것 바로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보유 주식 시총 변화죠. 시총 비중이죠. 요즘 이제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 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그 자금의 이탈이죠. 자금의 이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외환 보유고 등등에 대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말 37% 정도였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의 보유 비중이 말입니다. 현재는 한 33% 정도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8년 9년 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국인의 시총 보유 주식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외국인의 한국 투자가 이제 높았죠. 높아지다가 다시 2015년 16년 이 무렵에 조금 낮아졌다가 그 이후에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2019년 작년 말에는 한 37% 기록하고 있었는데 올해 또 특히 최근에 많이 팔아서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한 33% 정도. 자, 그렇다면 이런 외국인들의 이탈이 우리나라의 이런 외환 보유고 우리는 특히 IMF 등등을 거치면서 이 외환 보유에 대한 상당한 이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총 외국인의 이제 우리가 외화 보유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화 보유액은 지금 현재 4천억 불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이제 한 500조 원 정도를 우리가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적절할까요? 우선은 우리가 이 외환 보유로 어떤 데 쓰냐 하면 자, 필요액 제가 750억 불이라고 했는데 750억 불 그러니까 약 한 80조 원 정도 됩니까? 자, 이것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 그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즉 무역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그 다음에 또 한 1년짜리 단기 외채를 갚을 수 있는 돈. 자, 이것이 바로 외환 보유액의 기본적인 필요액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는 계속 행복하게도 아직은 감사하게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없고 단기 외채 정도 기준하면 한 750억 불이라고 하면 이 외환 보유액 지금 현재 4천억 불 이상 에 비하면 아주 여유가 있는 형편입니다. 또 거기다가 통화 스와프, 즉 다른 외국들 여러 나라와 맺어 있는 우리가 달러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빌려줘,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이 통화 스와프까지 이제 감안하면 지금 현재 총 대외 자금 조달 필요성의 입장에서는 아주 양호하다. 외국인의 이제 투자 자금 이탈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은 2천억 불,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고 특히 우리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1998년의 IMF 때는 40억 불에 불과했으니까 지금보다 100배 수준의 이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빨간 이 까만 선은 외환 보유액입니다. 계속 외환 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금은 한 4천억 불 이상, 한 500조 원 정도 이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거고, 밑에 이제 빨간 선은
외환 보유액과 필요액의 이제 비율을 따져본 겁니다. 비율을 따져보면 지금 뭐 20%가 못 미칩니다. 즉 4천억 불에 750억 불 필요한 돈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필요한 돈이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의 20%만 써도 뭐 필요를 다 채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밑에 그림에 이제 막대기로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죠.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우리가 외환을 필요로 하는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2008년 뭐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외화 필요액이 엄청 이렇게 높았죠. 한때 치솟았다가 지금은 현재는 아주 양호한 상태. 또 그동안에 우리의 외화 보유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 코로나로 인한 세계의 소비 위축 또 너무 심각한 타격이 되면 또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계속 뭐 절망적인 이야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진다고 하면 뭐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어느 정도 적당껏 생각해야 하고 지금 현재 수준이 상당히 지금 현재는 안정적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또 생각들, 상상들은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음 순서인데 바로 주식시장의 미묘한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시그널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미묘한 변화. 제가 지금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2020년 3월 13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자료입니다. 보면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체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주식 투자 대기 자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융자 잔고, 이것은 고객분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외상 투자, 즉 융자 신용거래 잔고를 뜻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고객 예탁금은 지난 며칠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지난 금요일자 기준 약 36조 원입니다. 36조 원이 고객 예탁금으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신용융자 잔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3월 12일까지, 즉 지난 금요일 직전까지 한 10조 원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3월 10일 이후부터 신용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결정적으로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마침내 10조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10조 원이 떨어졌다는 거죠. 10조 원 이하로 신용융자 잔고가.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자, 예상을 갚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신용으로 거래하신 분들이 그것을 못 갚아서 반대 매매, 즉 가지고 있는 외상으로 산 주식을 헐값으로 팔아서 상환하는, 자, 그런 비율도 포함되고 또 물론 스스로 갚는 비율도 포함되겠지만, 자, 어쨌든 이 반대 매매, 최근에도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만 어떻게 하오니까 신용거래 하신 분 물린 거. 자, 이런 반대 매매들이 요즘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요즘 같은 때 고객 예탁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주식에 투자하려는 대기 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신용거래하는 잔고는 줄어들고 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신용거래는 반대로 감소한다. 이것은요, 돈 빌린 사람은 이제 나갑니다. 자, 돈 빌려서 거래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투자 자금이 없거나 또 자본 자체가 부족하신 분들, 자, 이 돈 빌린 사람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은 들어옵니다. 예탁금은 누가 지금 계속 예탁을 합니까? 예탁금은 신용이 아니라 예탁금입니다. 즉, 돈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돈을 더 투자를 하겠다고 대기자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주식시장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건데, 자, 이것은 제가 엊그제도 주간 주식시장 방송하면서도 한번 같이 보았던 그림입니다. 이 가운데
까만 선이 주식 시장의 방향입니다. 즉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오르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는 또 오르는 이런 현상인데, 지금은 어느 시점입니까? 많이 올랐다가 이제 크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는 어디냐라고 할 때는 많이 올랐다가 이제 뚝 떨어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죠. 이 시점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때 심리 상태,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어떤 불안이 생깁니다. 바로 두려움이죠. 너무 많이 최근처럼 이렇게 급락이 계속 이어지면 드디어 공포에 빠집니다. 자, 공포에 빠지면 그래도 조금 버티다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면 바로 항복 구간인데, 이때 바로 이제 매도, 바로 이제 던지고 나오는 이런 분들이 많아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전에 주식시장의 미묘한 변화, 예탁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신용거래 잔고는 감소한다. 돈 없는 사람은 나가고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들어온다. 바로 이것이 지금 공포에서 항복 정도의 이제 초입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랜빌의 표라는 게 있는데요. 주식시장, 우리가 강세시장과 약세시장, 즉 강세시장은 앞에서의 그림과 같이 주식이 계속 오르는 상승 국면입니다. 그리고 약세시장은 주식이 지금과 같이 계속 떨어지는 시장이죠. 자, 이때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와 그리고 전문 투자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때 각 구간에서 이 전문 투자자, 소위 꾼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표로 좀 나누어 본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약세 시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약세 시장이니까. 약세 시장 초반까지는 소위 저가 매수세가 일반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확신하죠. 즉,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심리적인 확신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약세 시장 초입에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꾼들, 전문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때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를 느끼는데, 언제 이 전문 투자자들이 조금씩 매수, 즉 점차 매수를 하냐면 바로 딱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부터 이 전문 투자자들은 조금씩 매수하고, 이 구간 이후에서 전문 투자자들이 매수를 늘립니다. 자, 이때 일반 투자자들은 투매를 하죠. 거의 던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식시장 쳐다보지 않을 때 전문 투자자들은 이제 매수를 조금씩 늘려간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앞장의 표에서 보면 공포에서 항복, 바로 이 지점, 지금 이제 별표로 한 이 지점이 바로 공포에서 항복 초입이다라는 거죠. 이 항복 초입이고, 그 앞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주식시장 미묘한 변화, 즉 예탁금은 증가하는데 신용잔고는 줄어드는, 바로 이 타이밍에서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표까지 같이 이제 이해해 보면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다음 순서로 이런 시국에서도 돈을 무려 200%, 2배 이상 불린 제 고객도 있습니다. 자, 길게 보면, 자, 이분은 2018년도에 애플을 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거는 이제 컴퓨터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 이런 등등을 이제 판매하고 개발하는 세계적인 이제 컴퓨터 기술 관련 기업인데,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는 2017년부터 이제 샀던 분입니다. 표를 볼까요? 자, 애플. 그때 얼마에 샀냐 하면 176불,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 채 안 될 때 샀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제 종가에 애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직전 52주 최고가에 비하면 242불 정도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7.15%, 자, 달러가 비싸졌으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뭐 50%, 46.85%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더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매수 단가와, 그때 이제 93불 정도. 근데 지금 어제 종가가 196불 정도이니까, 이것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 즉 2배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 124%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참고하십시오. 애플 2018년도에 매수, 엔비디아 2017년부터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함께 보았던 이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급락장에는 물론 왕도가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도 물렸죠. 자, 그런데 이들과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실탄도 있습니다. 즉, 투자할 돈들도 아직 여유 있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한번 이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우선 정리를 함께 하면서 하나씩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은행이나 재정 건전성은 지금 괜찮습니다. 아까 같이 한번 살펴보셨죠. 물론 두 번째, 바닥은 모릅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이 날까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가 세계 경제를 얼마나 망가뜨릴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얼마나 깊게 망가뜨릴까. 이제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도 이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바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코로나의 이 영향이 앞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식은 경제 회복보다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또 특히 엄청난 돈의 유동성이 풀려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반전 기미가 보이면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워낙 시장에 돈들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먼저 일어날 수 있다. 자, 이 점은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제 고객이 이 시국에서도 아직까지 100% 2배 넘는 수익을 얻었다. 자, 이 자료를 보셨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투자했다 하더라도 또 앞서서 제 고객분들의 자료 중에서 뭐 10% 이하 무려 20% 가까이 빠졌던 분들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마이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수한 그 가격이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는 적정 가격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격이, 내가 산 매수 가격이 언젠가 회복될 수 있는 적정 가격인가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코로나라는 외생 변수로 시작한 것이고, 코로나가 우리 한국에서 뭐 중국과 한국에서 한두 달 만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분위기가 꺾인 것처럼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다르고 유럽 또한 다르겠지만, 그래서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런 우려들이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꺾인다라고 할 때, 뭐 트럼프가 8월 달까지 간다고 했다면, 또 이제 뭐 그때까지 꺾인다고 이제 볼 때, 물론 이제 뚜껑은 또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 주식은 그보다 빨리 오른다, 빨리 반응을 한다라는 측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까지 생각한다면 그닥 크게 뭐 몇 년 걸릴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요. 자, 그랬을 때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앞서 이제 뭐 레이 달리오나 워런 버핏처럼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같이 물렸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 이런 것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엄청나게 있고 충분히 이제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가라는 거죠. 나도 기다릴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서도 현금 비중, 여유 자금은 어떤가? 자,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셔서 아까 이제 주식시장의 미묘한 변화와 움직임, 또 그랜빌의 표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제 포인트, 이것들도 잘 결합해서 생각해 보실 때, 만약 내가 기다릴 수 있고, 첫 번째, 기다릴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 회복될 수 있는 적정 가격에 이것이 오케이 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떨어져도 매도, 그죠? 던질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 좀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현금 비중,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행히 이제 제 고객분들은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올 1월 달에 현금 확보, 좀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갔는데, 시초에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조금 저도 안이하게 이 코로나를 생각해서 초기에 조금 이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놨던 것을 좀 빨리 들어갔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계속 이제 제 고객분들도, 주식하시는 분들이 여유 현금 비중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분할 이 기회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제가 월 적립식 이런 펀드들 쭉 보여드렸죠. 지금 상태를 감안하면 물론 이제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까먹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여전히 플러스이고, 또 이제 마이너스인 분들도 있지만, 지금 측면을 감안하면
좀 왠지 그 비중들이 이게 수익률의 변화 마이너스 폭이 조금 이제 안심되게 안정되게 보이죠. 그것은 고적립식 투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적립식 투자하시는 분들 일반 펀드, 연금저축 펀드, IRP 그리고 뭐 변액 연금 보험 이런 펀드들 계속 꾸준히 이 시기에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오늘 이 함께 나눈 내용들이 많은 듣는 분들의 지금까지 투자 자산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자산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 파는 가게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거나 다른 좋은 분과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